미월의 무토사주입니다. 경술년 개미월 무술일 갑자시입니다. 여름의 무토니까 당연히 술을 얻어야 되고 금이 금수상생을 하는 가운데 사주가 중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화는 기구신이고 목은 한신입니다. 이 사주는 용신과 희신이 유정해 보입니다. 이 말은 미월의 무토 옆에 용신인 계수가 경금인 희신과 함께 나란히 가까이에서 금수상생을 하기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금이 용신과 희신일 때는 지지에서 해자축, 진신, 유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자수가 시간에서 비록 술토가 옆에 있지만 직접적인 극을 하는 오화는 없습니다. 수금의 뿌리가 되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술토가 있으면 부담스러운 것은 술토 속에 있는 정화와 무토가 각각 기신과 구신입니다. 이것이 자수와 임계수인 자수가 나란히 있으면은 정임합을 하기도 하고 토곡수를 하기도 하고 무게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수는 술토 옆에서는 암압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충미충이나 진술충이나 좌우충처럼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이 사주에서 유리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용신과 희신이 아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뿌리가 조금 멀리 있다는 것, 또 술토라는 약간의 방해꾼이 바로 옆에 있다, 그 정도입니다. 이 사주에서 특이하게 하나 관찰해야 되는 것은 한신인 간목이 천간에 떠 있는데 미월의 간목입니다. 이 미월의 간목이 자수나 진토나 또 그런 해자축 진신 유금이라는 글자와 동조하거나 이런 글자가 가까이에 있다면은 미월의 간목으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천간에서 희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계수가 비록 일간무토와 합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간목에게 수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간목 평관은 한신이기는 하나 약간 희신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신은 용신과 희신을 얻었을 때 이 간목을 중심으로 본다면 계수는 정인이고 경금은 평관입니다. 그래서 간목 한신이 관인을 얻으면 희기 변화를 일으킵니다. 희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원래는 오행으로는 한신에 해당되지만은 희신에 가까운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토가 와서 또는 기토가 와서 또는 병정화가 엄습해서 용신과 희신을 방해한다면은 미월의 간목은 자수에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와 경금이 도와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도 초년에는 간목, 을목인 한신의 관성이 신금과 유금과 함께 왔습니다. 신금, 유금은 자수를 도와서 천간에 있는 용신과 희신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금은 수 다음에 음기를 가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간목, 을목이 해수나 자수나 축토나 진토와 함께 오면 더 좋겠지만은 신금과 유금과 함께 와도 사주의 원국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에게는 그런 대로 특히 원국에 용신과 희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쁜 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술운이 왔을 때 구신에 해당되는 운입니다. 술토가 있는데 다시 술토가 등장해서 어떤 형태든 용신의 근을 방해했을 시기로 보입니다. 천간의 병화 하나만으로는 용신과 희신의 벽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토와 기토라는 세운을 만났을 때 무기토가 계수를 공격할 때 병화는 경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대운 안에서 2년 정도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정해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신의 근인 해수가 자수와 함께 용신과 희신을 돕고 있고, 그러나 이 정화는 무토에게는 정인인데 계수에게도 정화에게도 큰 위해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정화 대운에서도 무기토라는 비견급제의 운이 온다면 무기토가 계수를 합하고 극할 때 정화는 경금을 반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보다는 오히려 더 무기토를 만났을 때는 부담이 덜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견급제에 해당되는 무기토가 자수축토와 함께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수대운입니다. 무자대운입니다. 자수가 있는데 또 자수가 온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뒤에 오는 축토는 축미충과 축술충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자수와 함께 용신과 희신을 돕는 용신의 근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비한다면은 축토보다는 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술토가 암합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비견과 겁재는 지지에 화기를 몰고 올 때와 또 자축과 같이 해자축 진신유금이 따라올 때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화기가 어느 정도 따라온 자수 축토에 의해서 누구로 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이지만 다소 순화된 귀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수를 극하는 것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기축대운에서 갑기합은 기구신이 희용신과 만나는 형태의 갑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합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합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말년운에서는 경인신묘를 만납니다. 경인신묘와 임수계수가 말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신과 희신의 운이 성장기에서 오지 않고 저기 말년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사주 8글자가 한신, 갑목, 평관을 쓸 수도 있는 식신생재격의 사주로 봐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지에 깔린 술토, 미토, 진토가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자수의 근을 둔 계수와 경금이 정제와 식신이 검수상생하는 식신생재격인데 갑목을 쓸 수 있는,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한신 갑목을 쓰는 식신생재격으로 평가하는 사주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변리사 전문직 종사자의 사주였습니다.